자, JSP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JS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내장 객체들의 개념 그리고 그 특징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에서 암묵적으로 뭔가 출력을 한다라든가 응답을 처리하거나 혹은 예외를 처리할 때 우리는 이미 내장 객체의 도움을 받아왔었어요. 그런 내장 객체들의 좀 더 구체적인 종류와 또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의 내장 객체라 함은 내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처음 배우면서 객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절차지향형 언어의 변수나 함수와는 달리 객체라는 것은 연관된 속성과 그 속성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 즉 메서드들의 집합, 하나의 묶음 혹은 꾸러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내가 어떤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행위 정보를 해야 하는지가 관련되어진 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소 명확하고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JSP에서 웹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처리해줘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고자 JSP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객체를 JSP 내장 객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JSP 코드가 실행되어지기에 앞서서 자바 소스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되었던 코드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 코드에 가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한 JSP 소스 코드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현재 해당하는 클래스의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내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장 객체들도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내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져서 해당하는 메서드, 즉 하나의 JSP를 서비스하는, JS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JSP 프로그램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저런 JSP 내장 객체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크립트릿이나 표현식 같은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내장 객체가 담당하는 일들은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들을 통해 하나의 JSP 문서에 대한 자바 서블릿을 초기화한다든가 혹은 어떤 특정 기능이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객체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요청을 제어하거나 혹은 각각의 웹페이지 간의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JSP 내장 객체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해당하는 내장 객체의 이름이 제일 앞에 컬럼에 작성해 놓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out이라는 객체, exception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request 이런 객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장 객체들은 하나의 자바 클래스 객체이다 보니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그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들을 옆에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out이라는 객체는 JSP writer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인데 javax.sublit.jsp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exception이라는 객체는 throw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졌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배우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자바 언어에서 클래스 비슷한 어떤 구조예요. 그런데 클래스보다는 좀 기능이 많이 제약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우리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구별해 볼 필요는 없고,
하여튼 클래스 비슷한 다른 구조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 인터페이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을 우리 구현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주어요. 그래서 throw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인데 java.language라는 패키지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java.language 하면 기본 패키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ystem이라는 클래스나 string이라는 클래스 같은 것들도 모두 다 java.language라는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패키지들도 각각 어떤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패키지들이 하나의 JSP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인 것입니다. 기능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현재 request라는 객체는 말 그대로 어떤 요청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어지는 어떤 요청과 같이 어떤 요청에 담겨진 사용자 정보들을 조작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반면에 response라는 객체는 요청에 대한 어떤 응답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객체인 것이고, 세션이라는 객체는 우리 지난번에 세션에 대한 얘기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단발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정보들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세션이라는 것은 로그인 정보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처리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세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션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정보인데, 세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접속에 국한되어져서 유지되어지는 정보라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현재 웹서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정보들을 전역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객체입니다. 반면에 이제 config 같은 경우는 JSP 페이지에 대한 어떤 초기 환경들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페이지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 정보들을 참조할 때, 또 out이라는 객체는 사용자에게, 즉 웹서버에서 웹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어지는 그 페이지에다가 무엇인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출력 스트림 객체인 것이고, exception이라는 것은 예외를, 또 page라는 객체는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클래스 정보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객체들인 것입니다. 뭔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갑자기 좀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객체들에 대한 쓰임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JSP 내장 객체의 구조적 특징들을 보면, 현재 JSP 내장 객체는 아까 현재 내가 작성한 JSP 문서가 자동으로 변환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인 것입니다. 객체를 그 안에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저 객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객체들에 대한 이름의 참조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고, 적절하게 객체가 만들어져서 연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NAS라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그런 객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만 그 중에서 exception이라는 객체는, 다른 객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데 exception이라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지는 않고, 반드시 현재 페이지에서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 중에 isZeroPage라는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한 경우에만 exception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점 유의해서 살펴봐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내장 객체, 즉 앞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다 라고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정보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릿 같은 데에서 변수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이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쟤는 내가 쓰던 안 쓰던 항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제공되어지는 이름들이니까 항상 저 이름들은 좀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여겨봐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장 객체는
하나의 생명주기 동안 자바 객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게 될 것이고, 나름 각각의 내장 객체마다 지정된 생명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명주기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현재 JSP 문서 안에서 사용되어진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러 개의 문서를 거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의 경우에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나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어떤 문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변환된 자바 코드를 봅시다. 자, 변환된 자바 코드에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는 곳이에요. 자, 그 부분에 가보면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아웃, 페이지와 같은 참조 변수들이 쭉 선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변수를 선언할 땐 널 값이 할당되어졌지만 이런 이름들이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선언되어진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서 적절히 객체들을 얻어다가 할당을 해주는 그런 처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가보면 각각의 이름, 세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피그 아웃이라는 객체들을 보면 대부분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로부터 get 어쩌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되는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얻어와서 연결해 놓고, 이후에 우리는 각각의 객체가 필요할 때 out이라는 객체가 필요하면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exception이라는 객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현재 comment 1.jsp 안에서는 이제로 페이지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겠죠. 이제로 페이지가 설정되어 있는 문서에서 exception 객체에도 잘 설정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JSP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메서드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JSP 관련한 API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바도 그렇고 JSP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즉 우리 교재 같은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는 계속 버전 업 되어지면서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더 방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공 사이트로부터 API 문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JSP 같은 경우에는 톰캣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그 왼쪽 항목 중에 우리가 설치한 톰캣 버전에 대한 링크를 선택을 해주면 하위 부분에 레퍼런스라는 항목으로 각각의 문서들을 이렇게 서블릿에 대한 것인지 JSP에 대한 것인지 등등등등 쭉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클래스들을 찾아보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내장 객체 중에서 첫 번째로 request라는 내장 객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request라는 것은 보통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요청과 관련된 기능들, 내가 현재 문서가 요청되어졌을 때 너 이것 좀 보여줘 라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거나 혹은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요청을 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청이 보내어졌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전달받은 요청과 관계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 관리하는 객체가 request라는 객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할 것이고, 특히 HTML 폼 태그를 통해서 입력된 값을 JSP 문서 측에서 가져오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폼 태그를 통해 뭔가 서버에다가 사용자 입력값 같은 것들을 넘길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로그인 창 같은 경우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사용자 계정 정보를 서버에게 보내서 이게 맞는 계정 정보인지를 웹서버가 확인해주는 일을 해줘야 될 거예요. 내가 만든 JSP 문서가 그렇게 올바른 계정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내가 얻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얻어오는 일을 할 때 바로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패키지에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생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API 문서로부터 찾아보면 좀 더 세부적인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수준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리퀘스트 객체의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특히 굵은색으로 기술해 놓은 것들은 좀 잘 눈여겨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면 getParameter라는 메서드가 있죠. 자, getParameter라는 메서드는 하나의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정보 중에, 그러니까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 중에 이 문자열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진 값들을 참조해내고자 할 때, 얻어오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메서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페이지 리다이렉션 같은 처리를 할 때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파람 태그를 통해서 정보를 넘겨주었었잖아요. 그때에도 정보를 받는 쪽에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Parameter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가 무엇이니, 이메일이 무엇이니 라는 식으로 확인할 때 사용을 했던 메서드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네임을 갖고 있는 항목의 값을 요청을 했으나 그 네임을 갖고 있는 그 네임에 해당하는 항목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null 값이 전달될 것이고,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들이 전달됐다라고 하면 단지 첫 번째 값이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getParameterValues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값들을 문자열의 배열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송 방법이나 혹은 세션 객체 등등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메서드들도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쟤네들을 직접 호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setCharacterEncod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자, 이 setCharacterEncoding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JSP로 전달된 요청 내용을 특정한 문자셋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진 요청도 한글과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인코딩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UTF-8로 설정하는 일을 할 때 이 메서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재 200쪽에 가보면 예제 6-1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6-1의 코드입니다. 자, 보면 먼저 request underbar form.html이라는 문서인 것이죠. 하나의 HTML 문서예요. 그 얘기는 이 예제 안에는 웹 서버에서 처리할 내용은 없고 오로지 웹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되어질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대략 보니까 스크립트 태그 있고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나타내는 것이죠. 쭉 아래 내려가 보면 폼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자, 여기 다양한 폼 태그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들은 어디로 전달되어지는가 보면 request underbar result.jsp라는 문서로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기초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자, 현재 request underbar result.jsp와 현재 문서 request underbar form.html은 현재 웹 서버상의 같은 경로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요청을 전달할 문서에 대한 전체 URL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문서 이름만 쓰더라도 이 문서와 같은 경로에 있는 이 문서에게 전달을 해라 라는 형태로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request underbar result.jsp라는 문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면 교재 202쪽에 예제 6-2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얘는 하나의 JSP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GCO를 통해서 이 문서 자체의 문자셋을 설정을 해 놓았고, 세 번째 줄에 가보면 request 객체의 setCharacterEncod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요청받은 데이터들을 UTF-8 형식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리퀘스트 폼에 가보면 현재 이 웹문서 자체는 UTF-8 형태로 이 웹문서에서 출력하고 있는 한글들을 출력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각각 뭐 인풋 태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 유저네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입력된 문자열들 역시 리퀘스트 리절트로 전달되어질 텐데, 그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UTF-8 형식으로 인코딩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 동작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웹문서의 가장 앞쪽에 상단에 본격적으로 HTML 태그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은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현재 하나의 테이블 태그로 양식을 대충 잡아놨는데, 이름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찾기 위해서 역시 request라는 객체의 getParameter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유저네임이나 잡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를 얻어온 거예요. 현재 보면 유저네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풋 태그로 텍스트로 입력한 값이 되겠고, 잡이라는 이름은 셀렉트 박스로, 우리 콤보 박스 혹은 드롭다운 박스라고 불리어지는 선택 상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선택한 항목이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서 그대로 표현식을 통해서 하나의 테이블 상에 출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심 분야 같은 경우들은 내가 관심 분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보니까 favorite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애들을 가져올 것인데, 가보면 favorite이라는 것은 책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책박스 같은 경우는 다중 선택 입력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 개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avorite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된 모든 요소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ParameterValues라는 배열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가 배열 형태로 지정을 한 것이고, 이 favorite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이 저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기를 각 i번째 요소의 값들을 출력을 하는 get for each 구문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죠. 자, 얘는 요 배열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었을 때 그걸 이 이름의 변수로 담은 다음에 그 변수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처리하기를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가보면 리퀘스트의 나머지 뭐 get remote address나 get method, get cookie 뭐 등등의 내용들을 쭉 출력을 해보는 일을 수행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request underbar result.jsp라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request underbar form.html을 수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run as on run server 하기를 HTML 문서를 요청받는 일을 수행을 시켜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HTML 문서가 전달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HTML 문서는 이 웹 브라우저 내에서 처리되어지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기를 이름 쓰고 직업은 전문직이다. 관심 분야는 다 체크해 봅시다. 해놓고 나서 확인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그 입력되어진 HTML 문서에서 입력되어진 내용을 바로 같은 경로에 있는 request underbar result.jsp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 request underbar result.jsp라는 JSP 문서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진 정보들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출력한 결과는 하나의 HTML 문서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름이 뭐다, 관심 분야가 뭐다 이런 정보들은 하나의 HTML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웹 브라우저에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진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을 한다. 그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장 객체 중에 response라는 내장 객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request라는 내장 객체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면,
response라는 내장 객체는 웹서버에서 웹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진 사용자 응답과 관련되어진 어떤 정보들을 담거나 처리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객체입니다. 보통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을 사용자에게 보내주거나 혹은 하나의 응답을 다른 페이지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 요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로 구체적인 내용은 API 문서에 요 패키지에 대한 요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서서 다뤘던 리퀘스트 객체만큼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setContentType이라는 메서드와 sendRedirect라는 메서드 두 가지가 있네요. 주로 우리는 리스폰스 객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메서드인 sendRedirect라는 메서드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setContentType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페이지지시어를 통해서 문서의 MIME 타입이라고 해서 문서의 형식이나 문자 셋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페이지지시어에서 지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현재 내가 이 setContentType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보통 두 번째 메서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서드는 sendRedirect라고 해서 현재 사용자 요청을 특정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메서드인 것입니다. 이 sendRedirect 메서드를 통해서는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가 새로 생성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앞에서 우리 액션 태그 중에서 forward 액션 태그와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forward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지정 페이지로 원래 요청에 있었던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객체를 전달하는 데 반해서 이 sendRedirec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가 되어지겠죠. 나머지 메서드들은 주로 응답 페이지의 헤더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봅시다. 207쪽에 있는 예제 6-3 갑시다. 자, 예제 6-3부터 예제 6-6까지의 코드들이 연관된 예제입니다. 자, 먼저 예제 6-3의 코드 보면 JSP 문서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작성되어진 코드 보니까 스크립트릿이나 혹은 표현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페이지지시어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HTML 문서로 만들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된 내용은 그저 클라이언트 측에 폼 태그 두 개를 통해서 두 개의 입력값을 각각 서로 다른 JSP 문서로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첫 번째 폼 태그를 통해서는 forward_action2.jsp라는 문서로 전달되어지는데 이 forward_action2.jsp라는 것은 그 안에서 forward action 태그를 통해 가지고서 page control_end.jsp로 어떤 정보 값들을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유저네임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전달을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다시 얘로 리다이렉션 하기를 전화번호를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현재 유저네임과 전화번호를 각각 출력을 해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response_sendRedirect.jsp로 전달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저네임 값을 전달받는데 이 sendRedirect.jsp에서는 리스폰스 객체의 sendRedirect라는 메서드는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추가적으로 없고 똑같이 page_control_end.jsp로 정보를 전달을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정보가 전달되겠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예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물론 첫 번째 코드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forward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유저네임 같은 경우 보면 이찬수 해서 확인 눌러 봅시다. 자, 그러면
forward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름이 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전화번호 입력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000 등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이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애초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나 중간에 forward 액션 코드가 사용되어지면서 지정한 파라메타나 모두 다 잘 최종 페이지까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forward 액션 코드의 특징상 현재 보면 forward_action.jsp라는 요청을 받은 부분까지만 표현이 되어지고 거기서 forwarding 되어진 최종 페이지인 page_control_end.jsp에 대한 존재는 살짝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폼 태그에다 입력을 해봅시다. 역시 여기다가는 홍길동 입력해 볼까요?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page_control_end.jsp에서 출력한 결과다라는 실제 주소창에도 보면 page_control_end.jsp까지 사용자가 요청한 이 문서에서 폼 태그에다가 홍길동 입력한 것이 이 문서로 전달이 되어졌고 이 문서에서 리스폰스 객체의 send redirec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문서까지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전달되어진 최종 문서에 대한 파일명이 URL상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서 더불어서 전달된 값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send redirect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받지 못했겠지만 애초 페이지에 입력했었던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은 얘한테까지는 전달됐잖아요. 그 전달된 것을 일로 리다이렉션 하면서 같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send redirect는 새로운 요청 객체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홍길동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요청 객체가 여기 최종 페이지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포워딩이 일어나지만 애초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forward 액션과 리스폰스 객체의 send redirect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